14. 한국에서 생활하기. 자, 1. 교통수단 이용하기. 자,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시내 가까운 거리 이동수단으로는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시외 좀 먼 거리 구간 이동 수단으로는 기차,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배,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자, 기차는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으로 고속철도, KTX나 SRT 또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이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은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지불됩니다. 일정한 금액을 교통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에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환승 할인 제도입니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동 중에 교통수단을 몇 번 변경하더라도 전체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도록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보통 버스 타고 와서 또 지하철 탄다거나 지하철 타고 와서 또 버스로 탄다거나 뭐 아니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탄다거나 뭐 지하철을 또 갈아탄다거나 이런 경우 모두 두 번 따로 요금을 내지 않고 환승으로 적용돼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죠. 다음 의료기관 이용하기입니다. 진료 과목 및 진료 분야입니다. 자, 소아청소년과입니다.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들의 질환을 치료합니다. 산부인과, 임신 및 출산과 여성의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합니다. 가정의학과, 연령, 성별,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 검진 및 치료 등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합니다. 안과, 눈과 눈의 신경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합니다. 이비인후과, 귀, 코, 목 등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합니다. 다음 치과, 치아 교정, 보철, 스케일링, 치아 신경치료 등을 보는 곳입니다. 자,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으로 예방접종이나 각종 질병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가 쌉니다. 자, 다음 약국과 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나뉩니다. 자, 전문 의약품은 병원에서 의사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감기약, 종합감기약을 얘기하죠. 조제했는 감기약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감기약, 종합감기약이라고 그러죠, 보통. 자,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각종 연고, 지사제는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금융기관 이용하기입니다. 은행에서 하는 일. 자, 은행은 사람들의 돈을 맡아주거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업에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출이라고 하죠. 자,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송금이라고 하죠. 한국 돈과 외국 돈을 서로 주기도 합니다. 환전이라고 합니다.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대학 등록금 등도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은행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그리고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도 있습니다. 다음 금융거래 방법입니다. 금융실명제, 본인 이름으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 금융실명제로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터넷 뱅킹, 현금 인출 카드 등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나 현금 인출 카드 비밀번호는 신중하게 정하고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만든 통장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예금자 보호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은 1인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4. 쇼핑하기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전통시장, 대형 할인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매우 다양합니다. 자, 재래시장. 식품, 의류, 잡화 등 여러가지 물건이 모여 있고 대체로 물건값이 싼 편입니다. 매일 열리는 시장을 상설시장이라고 부르고 3일마다 열리는 시장을 3일장,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을 5일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동네 슈퍼마켓. 주로 과자, 야채, 고기, 음료 등 식료품 위주로 판매하며 집 근처에 있어서 가깝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백화점. 의료, 식품, 가전, 화장품, 보석 등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며 시설과 서비스가 좋고 품질이 좋으나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자,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식품, 의류, 가전,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됩니다. 가격은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중간 정도입니다. 자, 텔레비전, TV 홈쇼핑이라고 하죠. 자, 텔레비전에서 상품 광고를 보고 즉시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의류, 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보험, 여행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요즘은 아파트도 지금 홈쇼핑으로 TV에서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다음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불 방식. 현금, 수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등을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가격과 품질을 잘 비교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음식물의 경우 특히 유통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구입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챙겨 두었다가 물건 교환이나 환불 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물건 구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의 언어 예절, 우리나라의 가족 호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간에 서로 예의를 갖추고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자, 아내가 부르는 가족 호칭법입니다. 자,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아버지 보고는 아버님 또는 시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 보고는 어머님 또는 시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서 남편의 누나 보고는 형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나의 남편 보고는 아주버님이라고 합니다. 또는 누구누구 고모부님이라고도 합니다. 뭐 자식 이름을 대고 이게 자식 이름이 종년이면 정년 고모부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남편의 형을 보고는 아주버님이라고 합니다.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 형의 아내 보고는 형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 보고는 서방님, 결혼을 안 한 미혼인 경우는 도련님, 결혼한 남편의 남동생은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남편 남동생의 아내는 동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였죠. 남편의 여동생 보고는 아가씨, 관계는 시누이 관계가 되죠. 그리고 남편 여동생의 남편 보고는 서방님이라고 합니다. 작은 고모부님, 큰 고모부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남편이 부르는 가족 호칭법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자, 처갓집 가족들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 먼저 아내의 아버지 보고는 장인어른 또는 아버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 보고는 장모님 또는 어머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로 가서 아내의 오빠 보고는 형님, 나이가 적으면 처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오빠의 아내 보고는 아주머님 또는 나이가 적으면 처남댁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내의 남동생 보고는 처남 또는 자네 뭐 이름을 대고 민국이면 민국 처남 뭐 이렇게 부르면 되고 아내 남동생의 아내 보고는 처남댁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언니 보고는 처형, 그리고 아내 언니의 남편 보고는 형님, 연하인 경우는 동서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여동생 보고는 처제가 되죠. 처제.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 보고는 동서 또는 김서방, 이서방 이렇게 성을 붙여서 김서방, 이서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존댓말과 보통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 상대방의 연령, 관계의 친밀성, 지위 등에 따라 표현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존댓말이라 하고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없는 말을 보통말이라고 합니다. 자, 상대방이 연령이 많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친구이거나 아랫사람 또는
어린이인 경우에는 보통말을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보통말 밥 먹어를 존댓말로 하면 식사하세요, 진지 잡수세요, 진지 드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다음 우리나라 교육제도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입니다. 자, 대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죠. 0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에 가고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합니다. 이것을 지금 통합하려고 하고 있죠. 이 부처가, 관리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이 좀 혼란스럽고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이 관리부처를 교육부 밑으로 지금 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자, 출산 지원. 아이를 임신하면 정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제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부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비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2021년부터 이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라든가 유치원 유아학비 등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태교와 산후조리 문화입니다. 태교.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임신 후 출산 때까지 말과 행동, 마음가짐을 조심히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산후조리. 아이를 낳은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출산 전에 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보살피는 문화도 있습니다. 자, 다음 초중등 교육입니다. 초중등 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은 총 9년이 되죠. 자, 다음 고등교육.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부하는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명절입니다. 설날. 한국에서는 설날을 신정과 양력 1월 1일을 신정, 그리고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합니다.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냅니다. 자, 여기서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식 명칭은 설날입니다. 설날. 자, 설날 아침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집안의 윗사람에게 세배를 하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배를 받은 윗사람은 자녀나 손주 등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줍니다. 대표적 음식으로는 떡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등 전통 놀이를 함께 즐깁니다. 자,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기 이런 것을 설날에 이렇게 합니다. 자, 문제. 설날에 하는
전통 민속놀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였죠?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자, 추석입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합니다. 음력 8월 15일에 한가위 또는 가배라는 추석 명절을 지냅니다. 추석은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로 농사에 대해 감사하는 풍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추석 아침에는 햅쌀과 햇과일, 송편 등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정성껏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송편을 먹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이었죠. 그리고 추석 때는 송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또한 씨름이나 강강술래, 설날에 하는 민속놀이는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였는데 추석 때 하는 민속놀이는 씨름, 강강술래 등입니다. 이런 전통놀이를 즐깁니다. 추석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의례, 결혼식.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기로 서약하는 의례를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은 주로 예식장, 교회, 성당, 호텔 등에서 합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축의금을 준비해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돌잔치.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첫 생일을 말합니다. 이날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같이 음식을 먹으며 축하합니다. 여러 물건을 상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골라 잡은 물건으로 아이의 미래를 예상해 보는 돌잡이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합니다. 이때 백설기, 수수경단, 미역국을 마련하고 깨끗한 새옷을 아이에게 입혀줍니다. 다음 회갑 고희입니다. 자, 태어난 지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하여 기념을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는 환갑보다는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칠순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음 장례식.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의례를 장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문상객을 받습니다. 문상객은 검정색 계열의 옷을 단정하게 입고 조의금을 준비합니다. 자,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돌아가신 분의 영정 사진을 보고 두 번 절을 하고 재배를 한다고 하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는 한 번 절을 합니다. 자, 자신의 종교에 따라 절 대신 묵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 대신에 보통 묵념을 이렇게 하죠. 다음 제사.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의례를 제사라고 합니다.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때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하고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라고 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상이 주는 복을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공공기관 이용입니다. 자, 행정기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찾게 되는 행정기관으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시군, 구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 공공시설의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신고 등 여러가지 민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는 문화강좌 등 주민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최근 민원서류 발급의 경우에는 주요 지하철역 민원 발급기나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경찰서. 사기나 폭행, 강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를 목격했을 때, 또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또 지갑 등 타인의 분실물을 주었을 때 등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2를 눌러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 소방서. 불이 났을 때 누군가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때 또는 이런 상황들을 목격했을 때 국번 없이 119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화재 신고를 할 때는 불이 난 곳에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를 모를 때는 주변의 주요 건물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찾아올 수가 있겠죠.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는 아픈 사람의 증상, 현재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발하기 전에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준비를 해서 올 수 있겠죠. 자, 다음 우체국입니다. 국내 또는 국외로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는 집 근처에 우체국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계좌 개설, 예금, 보험 등 은행 업무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도서관. 도서관은 서적이나 시청각 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이나 교양, 평생교육에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시, 군, 구 지역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무료로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교통법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이라고도 합니다. 범칙금.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15. 세계를 빛낸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자, 생각해보기. 자, 자기 고장의 특징, 문화재, 유산, 관광명소에 대해 말해봅시다. 자, 참고로 서울 지역은 청와대가 있죠. 명동도 있고 대학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 강화도, 갯벌 등이 있고 강원도 지역은 경포대, 낙산 해수욕장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청 지역 고수동굴, 단양 팔경이 있고 경상 지역 창녕, 우포늪, 한려수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 지역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신안 슬로시티 등이 있고 제주 지역에는 협재동굴, 중문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자기 고장의 축제에 대해 말해 봅시다. 자, 자기 고향. 자, 서울 지역은 서울 페스티벌이 있네요. 그리고 경기 지역은 도자기 엑스포가 있고 강원 지역은
대관령 눈꽃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은 보령 머드 축제가 있고 경상 지역은 한산도 대첩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 지역은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있고 제주 지역에는 한라산 눈꽃 축제가 있습니다. 자, 자기 지역의 위치 그리고 인구, 산업, 자원 등에 대해 소개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지도를 보면서 위치가 어디쯤이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는 얼마인지, 그리고 주력 산업은 무엇인지, 또는 특산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많이 나는지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으면 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른 지역을 여행하면서 보았던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말해 봅시다. 자,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있고 세계유산이 있고 세계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자, 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자,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는 택견, 줄타기, 남사당놀이, 판소리, 강강술래, 종묘제례, 처용무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 기능, 재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자, 그리고 세계유산, 종묘,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수원하성, 강화 고인돌, 정림사지 5층 석탑, 안동 화해마을 등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다음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기록유산이니까 책 같은 거겠죠.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난중일기, 동의보감, 조선왕조의궤, 일성록 등이 있습니다.